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주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가 서산시청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며 교섭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역 직종 간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 겸열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들에게 떡과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충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온정을 베푸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군을 찾았는데요. 김 지사는 공주대 국립의대 신설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먼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의대 신설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김 지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의대 신설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가 지금 파업을 하고 지금 저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차피 그 의대가 신설되는 것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명지의료재단과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 그런데 최근 명지의료재단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지사는 내포 명지병원 건립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안에 결론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종합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의대가 신설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는 종합병원이 내부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1호 공약이자 경기도와의 합작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베이밸리 사업 대상지에 예산군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업 대상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아산하고 붙어있고 예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력을 저는 얻었다 이렇게 보고요. 김 지사는 베이밸리 관련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예산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김태흠 충남지사가 예산군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 예산군에 산적한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역 직종 간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가 서산시청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총파업 나흘째에 들어간 노조는 12일 오전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2,500명이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200여 명은 시청 본관 1층 로비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은 오후까지 이어진 가운데 해산 과정에서는 조합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업체들과의 교섭을 중재할 것을 요구하며 야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겸열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기준 서산과 당진, 태안 등 8개 시군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겸열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중국에서 겸열구가 대규모로 날아온 뒤 이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급격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겸열구는 볕대에 즙을 빨아먹어 벼를 말려서 죽이는 등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충남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볕대 아랫부분까지 약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루로 된 살충제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네. 추석하면 어떤 게 주로 떠오르세요? 추석하면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떠올리고요.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충남 곳곳에서는 온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현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리실에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만듭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에서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 가정 주민입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새내기 결혼 이민자로 대부분 이번 추석이 한국에서 맞는 첫 추석입니다. 태안군 가족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과 갈비찜 등 음식을 만들며 추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나 좋죠. 설명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멘토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14년이 지난 300여 원 이민자 정윤아 씨. 후배 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점과 다양한 음식들을 알려주고 고민도 들어줬습니다. 여기 오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엄청 즐겁고 재밌어요.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그 음식 문화라든가 막 음식 만든 방법이라든가 조금 알려줄 수 있고 해서 행복합니다. 서산에서도 훈훈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 가족봉사단은 12년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는 추석 전 직접 만든 손편과 생활용품 등을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부부 가족 등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편을 전달하면서도 이분들도 기쁨을 느낀다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뭐 사진을 보내준다든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굉장히 좋고요. 추석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온정의 손길이 이번 명절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서산 아침 시간대 1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전방 교차로 녹색불에 그대로 직진 주행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 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주행 차량이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새벽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순간 도로를 이탈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밤 시간대는 보통 속도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물며 과속하는 것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통행이 적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오히려 감속해 주행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해 농수로에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새벽 시간대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단독사고인데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1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찾아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의료진에게 응급환자 이송 대책 등 비상진료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정상진료 여부를 살피고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해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보령에서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한 40대 A씨가 구조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2일 아침 7시쯤 보령시 무창포항 방파제 등대 인근에서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한 4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의 소리를 듣고 테트라포드 사이에 추락해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트라포드는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 개당 70톤이 넘을 정도로 거대하고 표면이 미끄러워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마을 돌봄터가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학교 시설로는 돌봄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돌봄터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돌봄터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식사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홍성과 천안에서 마을 돌봄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수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이 호주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호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과 독일 등 12개 국가 85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충남에서는 6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멸치와 김, 키조개 관자 제품을 선보였으며 현장에서 진행된 수출 상담 90건 중 6건, 61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0명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망했으며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암행 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과 갓길 통행, 얌체 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추석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1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2024 태안 가을꽃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국화와 산파챈스, 클레오메와 코스모스 등 세계 각국의 가을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방문객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거리를 최소화하고 꽃 연출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026년 안면도 꽃이 해안공원 일원에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와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야놀자와 캠핏 앱 또는 웹페이지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숙박시설 3만 원, 캠핑시설 15,000원입니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소진 시 행사가 종료됩니다. 예산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예산군은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선물 세트 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